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행렬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요 행렬식은 각종 시험에서 매우 출제가 잘 되는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이 바로 요 단원이랍니다. 자, 선행대수학 앞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또 복습을 통해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행렬식의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출발이 소행렬식과 여인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여기 보니까 n차 정방행렬, 즉 n 곱하기 n 행렬을 a라고 했을 때에 이 행렬 a에 i행과 j열을 뺀 부분 행렬의 행렬식을 행렬 a의 원소 aij의 소행렬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mij로 표시한다. 자, 일단 요 1번이 지금 소행렬식의 정의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죠. 행렬 a의 원소 aij의 소행렬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mij로 표시한다겠죠. 자, 그러면 요 소행렬식의 정의를 요 3 곱하기 3 행렬 a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렬 a를 3 곱하기 3 행렬은 이렇게 a의 11, 자, a의 12, 자, a의 13, 자, a의 21, a의 22, 자, a의 23, 자, a의 31, a의 32, 자, a의 33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요 행렬 a에 각 원소에 대응하는 뭐가 있다? 소행렬식이 있고 그 소행렬식을 mij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M11이라고 하는 것은 요 1,1 성분의 뭐다? 지금 소행렬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1,1의 소행렬식이라는 것은 자, 행렬 a의 원소 aij의 소행렬식이라는 것은 i행과 j열을 뺀 부분 행렬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1 성분의 부분 행렬은 자, 요 1,1이 포함되어 있는 행과 1,1이 포함되어 있는 열을 제외시킨 요 나머지 요거를 가지고 와서 무엇으로? 자, a의 22, a의 23, a의 32, a의 33이라 했을 때에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부분 행렬이라 하고 이 부분 행렬에다가 절대치를 붙인 것을 우리는 부분 행렬의 행렬식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요 3 곱하기 3 행렬에서 이 행렬 a의 원소 a의 11, 1행 1열에 있는 이 원소 a의 11에 대응하는 소행렬식은 M11이라고 표시하고 M11은 어떻게 적느냐면 1행과 1열, 그러니까 요 원소가 포함되는 행과 열을 제외시킨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가져온 이 부분 행렬의 행렬식을 우리가 A의 11의 소행렬식 M11로 정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의 1, 2에 대응하는 소행렬식은 뭐죠? M12가 되어지겠죠. 그럼 M12는 어떻게 쓰죠? 요것은 이제 요 1,2 성분이 요 원소가 들어있는 그 행과 그 예를 제외시키면 남아있는 행렬의 원소는 요거. 자, 요놈 2개하고 요놈 2개. 요 2개를 가지고 만든 부분 행렬 A의 11, 자, 아니 A의 21, A의 23, 그리고 A의 31, A의 33. 요렇게 했을 때의 요 소행렬은 A의 1,2라고 하는 요 성분 내지는 이 원소에 대응하는 뭐가 된다? 소행렬식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A의 33에 대응하는 소행렬식은 우리가 M33이라고 적겠죠. 그러면 요 M33은 어떻게 적는다? 요 3,3 성분 내지는 이 원소가 속해 있는 자, 열하고 요 행을 제외시킨 나머지 요 부분 행렬을 가지고서 행렬식을 적었을 때에 A의 11, A의 12, 자, A의 21,
A의 2E. 자, 이렇게 소행렬식은 정의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요 행렬 A의 구체적인 이 3 곱하기 3 행렬에서 M11, M12, 대표적으로 M33 요 세 개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M11을 계산하라고 하면 요 1,1 요 성분이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 행렬의 행렬식이니까 2, -1, 10이죠. 10. 그렇기 때문에 요걸 계산해 보면 우리 여기에서 1 곱하기 1 곱하기 빼버리면 얼마 되죠? 요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M12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요 1,2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자, 요 1행과 1열을 제외시킨 나머지 1, -1, 3, 0을 부분 행렬로 하는 요 부분 행렬의 행렬식을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요 놈과 요 놈을 제외한. 그래서, 자,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원리로 M3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 3,3 성분이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요 나머지 가지고 소행렬식을 우리가 행렬식을 만들었을 때에 이 부분 행렬의 행렬식을 우리는 소행렬식이라 한다겠죠. 자, 그래서 2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된다? 이게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소행렬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우리가 n차 정방 행렬 A의 In과 J를 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요걸 같은 경우는 그 원소 1행과 1열을 뺀 나머지 부분의 행렬, 이걸 부분 행렬이라고 하죠. 이 부분 행렬의, 이 남아있는 부분 행렬의 행렬식, 이 부분 행렬에 절대치를 붙인 행렬식을 우리는 행렬 A의 원소 AIJ의 소행렬식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MIJ라고 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러면 여인수는 뭔가? 자, 여인수. 자, 여인수는 소행렬식에 부호를 붙인 거다라고 여러분들 외우시면 된답니다. 자, 여인수는 뭐라고요? 여인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요 IJ 성분의 여인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소행렬식에 부호를 붙인 거다. 그럼 우리가 AIJ, 즉, IN, 그쵸? J열에 있는 요 원소, 행렬의 원소의 여인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원소에 대응하는 소행렬식은 요거죠. 근데 요 소행식에다가 요걸 하나 붙여놨어요. 요게 뭐죠? 이게 부호라는 거, 우리가 부호. 어떤 부호냐? I와 J의 합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I의 J의 합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부호죠, 이게 부호. 그래서 IJ 합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로,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처리하면 그게 뭐가 된다? 요 행렬의 원소, AIJ라는 행렬의 원소 내지는 요 성분의 여인수를 하고 그것을 CIJ라고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11이라는 것은 뭐죠? C11이라는 것은 M11에다가 이 소행렬식에다 뭘 붙인 거? 부호를 붙인 거. 그러면 I도 1이고 J도 1이면 IJ 합이 짝수면 이게 부호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C12라고 하는 것은 1,2 성분에 대응하는 여인수인데 1,2 성분에 대응하는 소행렬식에다가 부호를 붙이면 되는데 자, IJ 합이 IJ가 I가 1이고 J가 1 때는 이 부호가 마이너스 되죠. 그러니까 부호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C33이라는 것은 3,3 성분의 그쵸 소행렬식에다 부호를 붙이면 되는데 IJ가 33 짝수니까 그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소행렬식 M33을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자, 요 놈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쭉 와가지고
요 구체적인 요 행렬에서 1,1 승분에 대응하는 여인수의 값은 뭐냐? 자, 소행렬식 값이 1이니까 1인데 플러스 1이니까 요 1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 1,2 승분에 대응하는 여인수는 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요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져오면 된다. 3,3 승분에 대응하는 여인수는 뭐죠? M33 대응하는 소행렬식 값을 그대로 플러스 부호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죠. IJ 합이 우리가 1,1 승분에 대응하는 여인수로 갈 때는 소행렬식 값의 부호를 플러스 붙이면 되고, 요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이렇게 돼요. 부호는 이미 다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수 값을 적으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소행렬식을 먼저 계산하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요렇게 각각의 행렬의 원소에 대응하는 부호도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봤던 이 행렬식, 자,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3 곱하기 3이라든가 4 곱하기 4라든가 또 여기서 아예 확장을 해서 n차 정방행렬, 즉 n 곱하기 n 행렬 A의 행렬식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식의 정의는, 자, 여기 보니까, 자, 하나의 특정 행, 자, 또는 특정 열. 자, 일단 우리가 어떤 행렬의 행렬식을 생각할 때는 하나의 특정 행이나 특정 열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의 특정 행을 우리가 선택해, 예를 들면 여기서 일행을 우리가 선택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일행을 우리가 선택, 요 일행을 우리가 기준에다 생각해 봅시다. 일행을 기준. 자, 여기 선택했다는 말을 여기서 기준이라는 선생님 표현을 썼답니다. 요렇게 했을 때에 요 행렬 A의 행렬식을 우리가 어떻게 적을 것인가. 자, 거기 보니까 요 선택한 행의 특정 행의 원소에 그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를 곱한 합으로 정의한다. 자, 우리가 어떤 특정 행의 원소를 생각했을 때에 그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를 곱한 합으로 정의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일행을 우리가 기준, 일행을 선택하다 칩시다. 그러면 A의 11에다가 뭘 곱한다? A의 11에 대응하는 여인수를 우리가 아까 C1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A의 12, 자, 요 성분 내지는 이 원소에는 요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 C12죠. 그리고 A의 1N이라고 하는 요 원소에는 C의 1N이라는 요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를 곱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바로 행렬 A의 뭐가 된다? 행렬식으로 뭐한다? 지금 정의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행렬식을 정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해서 정리한 것을 우리는 보통 여인수 전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자, 행렬식은 여인수 전개로 정의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요 행렬 A의 행렬식은 자, 일행을 가지고 정의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요 일열을 가지고도 정의할 수 있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요 n번째 열을 가지고도 정의할 수 있죠. 그렇죠? 자, n번째 열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행렬식을 여인수 전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행렬 A의 자, 행렬식은 자, 이 열의 첫 번째 원소인 A의 1n에 대응하는 여인수는 C1n이죠. A의 2n에 대응하는 여인수는 C의 2n이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의 n이라고 하는 이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는 C의 n이 되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n열을 기준해 가지고 행렬 A의 행렬식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행이든 2행이든 3행이든 n행이든 1열이든 1열이든 3열이든 n열이든 간에 어떤 행 내지는 어떤 특정한 열을 선택해서 우리가 행렬식을 정의하더라도 이 결과는 항상 같게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식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 계산이 용이한 행을 선택하든 특정 행을 선택하든지 특정 열을 선택하든지 선택을 해가지고 뭘 하면 된다? 여인수 전개를 해주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인수 전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어떤 특정 행 내지는 열에 각각의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를 곱해서 몽땅 다 더해주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요 3차 정방행렬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의 11, 자 A의 12, 자 A의 13, 자 A의 21, 자 A의 22, 자 A의 23, 자 A의 31, 자 A의 32, 자 A의 33. 자 요렇게 우리가 3차 정방행렬을 우리가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 3 곱하기 3 행렬에서 우리가 행렬식을 우리가 적어 보라고 하면 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1행을 우리가 기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몇 행을 기준한다고요? 요 1행을 기준해 가지고 여인수 전개를 하면 행렬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행렬 A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여기에 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제 A의 지금 1이런 원소에다가 소행렬식 자 대응하는 자 여인수 C12를 곱해죠. 그리고 A의 1,2 성분에다가 대응하는 여인수 C12를 곱하고 A의 1,3에다가 3에는 대응하는 여인수 1,3을 C13을 이렇게 우리가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아까 C11하고 C12하고 C13은 어떻게 계산한다겠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소행렬식에다가 부호를 준 거죠, 이게. 소행렬식에다가 부호를 준 거죠. 소행렬식에다 부호를 준 거죠. 그럼 먼저 부호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IJ가 1, 2다 부호는 플러스죠. IJ가 1, 2다 그 합이 홀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죠. IJ가 1, 3이니까 그 합은 짝수니까 부호는 뭐다? 플러스죠. 그럼 부호는 이미 결정됐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소행렬식 값을 계산해서 이 부호를 적용해 주면 되죠. 자, 그 플러스니까 A의 1, 1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소행렬식은 1,1 승분이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요거 가지고서 뭐가 소행렬식을 적어주면 되죠. 자, 무슨 말 알겠죠? A의 22, A의 23, A의 32, A의 33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그 다음 A의 1, 2에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A의 1, 2라고 적어주고 자 1,2 승분이 포함되어 있는 요 1행과 2열을 제외시킨 남아있는 요 숫자만 가지고서 우리는 행렬식을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A의 21, 23, 31, 33이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A의 요 부호는 플러스니까 이제 A의 1, 3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요 1,3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1행과 3열을 제외한 요 놈 가지고 우리는 행렬식을 적어주면 되죠. 그럼 A의 21, A의 22죠. 그쵸? 자, 한번 적어볼까요? A의 21, A의 22. 그 다음 A의 31, 32. A의 31, A의 32.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을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적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자, 요 2열을 기준으로 자, 이 열을 기준해서 우리가 적을 수도 있겠죠. 자, 2열을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행렬 A의 행렬식을 한번 적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부호를 먼저 생각하라.
자, 요 부호는 플러스죠. 요거는 마이너스고, 요거는 뭐죠? 플러스. 아, 요건 플러스고, 아, 잘못했죠. 요게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자, 부호는 마이너스고, A의 1,2 성분에다가, 자, 요 소행렬식을 곱하면 되는데, 요 1,2 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1행과 2열을 제외시킨 나머지 가지고, 자, 요런 가지고. 그래서 A의 21, A의 23, A의 31, A의 33. 요렇게 우리가 가져간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자, A의, 자, 2,2 성분은, 부호는 플러스고, 자, 그러면, 요 2,2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2행과 2열과, 자, 2행과 2열을 제외시킨, 요놈 가지고, 우리가 소행렬식을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즉, A의 11, A의 13, 11, 13, 31, 33이죠. A의 31, A의 33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요 놈은 부호는 마이너스고 A의 32 이렇게 되어지고, 자, 요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3행과 2열을 제외한 요놈을 보죠. 그래서 A의 11, A의 13, 자, 무슨 말이겠죠? A의 21, 21과 A의 23. 요렇게 우리가 행렬식을 우리가 요렇게 행렬식을 적어서도 행렬 A의 행렬식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을 선택하든지 어떤 열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항상 같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자 51번 문제죠. 예제 51번 문제. 자, 거기 보니까 3 곱하기 3 행렬 A가 주어졌는데 요 행렬 A가 자, 3, 1, 0 그리고 1, 2 그리고 0, 1, 자, 1, 마이너스 1 요렇게 했을 때에 요 행렬의 행렬식의 값을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할 적에 어떤 행 내지는 어떤 열을 선택할 것인가는 무조건 0이 많은 행이나 열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 경우는 3열에 지금 00이 2개 들어있죠. 자, 3열에 지금 00이 2개 들어있다는 거죠. 3열에. 그러니까 요 0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요게 지금 무슨 성분이죠? 지금 1,3 성분이니까 부호는 플러스,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 부호는 미리 결정합시다. 그래 놓고 우리가 0 곱하기, 자, 요 1행과 3열을 제외한 요놈 가지고 1, 2, 1, 2를 만들고, 그 다음 부호는 마이너스고 0 곱하기, 자, 2행과 3열을 제외한 3, 1, 1, 2를 가져오죠. 3, 1, 1, 1. 그리고, 자, 요 마이너스 1은 부호가 플러스니 그대로 가져오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는 3행과 3열을 제외한 3, 1, 1, 2를 가져오. 3, 1, 1, 2. 요렇게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0이 많은 걸 선택하면 되냐면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계산할 때 이거 쓸 필요 없어 보세요. 어차피 0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놈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그래서 우리는 6에서 1을 빼면 5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어지죠.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행렬식의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다른 예를 선생님 한번 그 문제와 비교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51번은 3열에 0이 2개가 있죠. 우리가 이제 행렬식을 계산할 때에 행이든 열이든 0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계산이 간단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렬 A 같은 경우 0이 전혀 없죠. 자, 이런 경우도 일단 우리가 행렬식을 일단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렬 A의 행렬식을 계산하는데, 자, 이렇게 일단 3열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부호는 요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요게 플러스가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1 곱하기, 자, 1이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요놈 가지고 우리가 행렬식을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요 2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요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2행과 3열을 제외한 3, 1, 1, 2를 가져오면 되죠. 자, 그 다음 요 3은 그대로 적어주고 부호는 플러스고,
3행과 3열을 제외한 3, 1, 1, 2를 적으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곱한값은 이제 곱하고 빼면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자, 6에다가 1을 빼면 5죠. 5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 6에서 1 빼면 5죠. 거기다가 3을 곱하면 15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행렬식의 값은 5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요 행렬 A는 0이 없는데 요 행렬 A를 열이나 행을 조작을 한번 해보요. 우리가 마치 앞에서 공부한 기본행 연산 하듯이 열을 제가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3행을 우리가 조작하는데 3행에다가 아니 3행이 아니고 자 3열을 우리가 조작해 보는데 3열에다가 2열을 더하는데 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열은 그대로 적어주고 2열도 그대로 적어주고 자 요 3열에서 2열을 더하는데 2열을 마이너스 1배에 더한다면 3열에서 2열을 뺀다는 말이죠. 자 빼버리면 0이죠. 빼버리면 0이죠. 빼버리면 1이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에 요 행렬을 우리가 요 행렬 A를 우리가 마치 기본행 연산을 하듯이 열간에 우리가 연산을 그쵸? 기본열 연산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본행 연산처럼.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요 행렬 B의 행렬식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할 때에 자, 요 경우는 당연히 3열을 선택해야죠. 자, 요 부호는 플러스고 자, 0인 경우는 우리 굳이 이제 쓸 필요 없다겠죠. 그러면 1 곱하기 자, 3행과 3열을 제한 나머지 부분 가지고 소행렬식을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요 값이 뭐가 된다? 요 값도 5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자, 요 3 곱하기 3 정도는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실제 시험은 4 곱하기 4, 5 곱하기 5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와 같이 0이 안 보이면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0이 안 보이는 행렬의 행렬식은 행과 행 간에 또는 열과 열 간에 기본행 연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행렬을 조작을 해도 행렬식의 값은 행렬 자체는 다르지만은 두 행렬의 우리가 요 행렬을 기본행 연산 내지는 기본열 연산에서 조작을 한 행렬 간의 행렬식의 값은 항상 같다는 거죠. 자, 왜 같은지 수학적 증명은 선생님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랍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행렬식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0이 안 보이는 행렬식은 우리가 어떤 특정 행위나 특정 열을 선택하기 전에 0이 생기도록 행렬을 조금 이렇게 적당히 좀 조정을 해주는, 그쵸? 조작을 좀 해주자. 그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있다면. 자세한 증명은 뒤에 나온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조작해도 행렬식의 값은 바뀌지 않는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우리가 52번 문제가 있는데, 자, 거기에 각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라겠는데, 자, 요 1번하고 여러분들이 2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요거는 1번의 답은 마이너스 21. 자, 요 2번의 답은 1이랍니다. 자, 해보시고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그 세 번째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행렬이 4 곱하기 4 행렬이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특정 행위나 특정 열을 선택할 때는 우리는 갈등 없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게 이 열을 선택해야죠. 왜? 이 열에 보니까 0이 제일 많죠. 0 빵빵빵.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 행렬식을 적어보라고 하면 행렬 A의 행렬식은 자, 이렇게 빵빵빵이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요런만 이제 우리 생각하면 되겠죠. 2에 대응하는 우리가 소행렬식만 2에다가 곱해주면 되는데 요게 2,2 승분이니까 부호는 뭐죠?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2 그리고 우리가 행렬식 2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302, 21, 마이너스 1, 1빵 1이죠. 자, 302, 자, 그리고 21 마이너스 1,
21 마이너스 2 그리고 101 요렇게 우리가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또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이죠. 요 경우에도 2열에 0이 제일 많으니까 2열을 우리가 기준에 선택한답니다. 그리고 빵빵 되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요 1의 대응하는 부호는 플러스다는 것만 기억하고, 자, 요 2는 그대로 적어주고, 자, 요 1에다가 부호는 플러스죠. 그리고 1이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3, 2, 1, 2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값은 2가 되어지고 3에서 2를 빼면 1이니까 결국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행렬식의 값은 뭐가 된다? 2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게 0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열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3번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인데, 요거는 한양대학교에 기출된 문제랍니다. 자, 요와 같은 경우는 지금 4 곱하기 4 행렬인데 0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이걸 만약에 그냥 계산한다 이러면 여러분 날 샌답니다. 그죠? 계산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마치 기본행 연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본행 연산했던 것처럼 열이나 행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해도 행렬식의 값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행렬 A의 행렬식을 적을 때에 이걸 직접 이걸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절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어떤 행과 행 간에 또는 열과 열 간에 똑같은 게 있는가를 살펴봐야죠. 어느 짝이 똑같은 게 가장 많은가라고 봤을 때는, 자, 여러분들이 요 놈하고 지금 2열하고 4열이 눈에 들어오죠. 자, 255, 255 무려 숫자 3개가 서로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 4열을 조작하는데 4열에다 2열을 더하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버리면, 그쵸? 요 자리가 빵빵빵으로 바뀌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자, 1열은 그대로 적어주고, 2열도 그대로 적어주고, 자, 3열도 그대로 적어주는데, 4열은 2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4열에다가 더해준다는 말은 마이너스 5하고 2가 만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2하고 2 만나면 0이 되어지고, 마이너스 5 플러스 5 0이 되어지고, 마이너스 5 플러스 5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렇게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졌죠. 4열에 무려 빵빵빵이, 그쵸? 이렇게 0이 3개 빵빵빵으로 있죠. 요럴 때는 우리가 이 행렬식을 계산할 적에 4열을 기준해서 계산하는데, 자, 요것이 1,4 승분이니까 ij의 합이 승분을 표시하는 원소 위치를 표시하는 ij의 합이 홀수니까 이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자, 요건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렬식을 적을 적에, 자, 요 마이너스 3이 속해 있는 1행과 4열을 제외한 요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적은다? 우리가 소행렬식을 적어주면 된다. 225, 자, 252, 그 다음 255.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 3 곱하기 3 행렬을 적을 적에, 자, 요 놈도 우리가 또 만만치 않죠. 여기 0이 지금 도대체 0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0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걸 우리가 행과 행 간에 열과 열 간에, 그쵸? 같은 숫자가 많은 짝을 찾다는 거죠.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1행하고 지금 우리는 뭐다? 3행을 보면 2하고 2하고 5하고 5고 무려 숫자가 2개가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도 여러분이 조작을 하시는데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 자, 1행에다가 자, 3행을 뺀다는 말을 우리는 1행에다가 3행의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우리가, 그쵸? 이렇게 1행에다가 더해준다는 말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자, 요거는 마이너스 플러스고, 자, 요 1행에서 3행을 빼버리면, 자, 빼면 0 되죠. 자, 빼면 마이너스 3 되죠. 빼면 0 되죠. 자, 2행과 3행은 일단 그대로 적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문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자, 또 행렬식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뭘 잡자? 당연히 일행을 잡아야죠. 일행이 0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1,2 승분이니까 요 부호는 마이너스죠. 부호는 마이너스다. 자, 그러면 자, 원래 있던 3은 그대로 적어주고 요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플러스 3으로 바뀌죠. 자, 다시 한번 요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플러스 3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마이너스 3이 속해 있는 1행과 2열을 제외한 요 숫자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2225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9가 되어지고, 자, 10에서 4를 빼면 6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54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요걸 한번 더 적어 봅시다. 54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고 싶지? 자, 54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7이죠. 그렇죠? 2 곱하기, 즉 3의 3승이죠. 그러므로 54를 나눌 수 있는 소수는 몇 개냐라고 보겠습니다. 소수는 2하고 3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소수의 개수는 몇 개다? 2개가 되어진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중학교 수준이니까 알 수 있겠죠. 자, 결국 우리는 요 행렬 A의 행렬식의 값을 B54라는 사실을 계산할 수 있는가? 그걸 묻는 문제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럴 때에 0이 안 보이면 기본행 연산에 준하는 방식으로 열과 열을 조작해서 0이 만들고 또는 행과 행을 조작해서 이렇게 0이 생기도록 만들어도 행렬식의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54번 문제는 자, 고려대학교 기출 문제랍니다. 자, 요 53번은 고려대 기출 문제인데, 자, 보니까 행렬 A의 행렬식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라겠죠. 자, 요거는 행렬이 무려 5 곱하기 5 행렬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0이 최소한 4개가 있는 행이나 열을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1열도 0이 3개밖에 없고 5행도 0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요 4열하고 5열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면 부호가 딱 반대죠. 요 4개가. 그러니까 5열을 4열을 더해버리면 5열에 0이 4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5열에다가 4열을 우리가 더해준 행렬로 바꾸어도 행렬 A의 행렬식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열은 일단 그대로 적어주죠. 1, 0, 0, 0, 1 그대로 적어주고 2열도 마이너스 1, 2, 0, 0, 0 이렇게 그대로 주고 자, 3열도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1, 마이너스 2, 3, 0, 0 이렇게 적어주고 자, 4열도 그대로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4, 0 자, 이제 5열은 4열을 더해주면 0이죠. 더해주면 0, 더해주면 0, 더해주면 0 그러니까 0, 0, 0이죠. 자, 더하면 이거는 5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0이 4개나 있는 요 5열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자, 요 원소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죠. 자, 요게 지금 5,5 승분의 일단은 우리가 소형질 앞에 붙는 부호는 5가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5 플러스 5 곱하기 자, 5가 속해 있는 5행과 5열을 제외한 요 나머지 부분 가지고 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자, 0 자, 0,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0, 0 3 마이너스 3 그 다음 0, 0, 0, 4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4 곱하기 4 행렬로 바뀌었는데 요 경우에는 우리가 요 4행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4,4 승분은 그 부호가 플러스죠. 그렇죠? 소형질 앞에 붙는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죠. 자, 원래 있던 5는 그대로 적어주고 자, 플러스 4에다가 4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2, 0, 0, 3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20에다가
자, 요 3 곱하기 3행렬 할 때도 요 놈을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3행을 기준하면, 자, 요 3,3 승분의 부호는 우리가 소행렬식 앞에 붙는 부호는 플러스 3이라 적어주면 되겠죠. 자, 3에다가 3이 속해 있는 3행과 3열을 제외한 요 놈 가지고 우리가 소행렬식을 만들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곱하면 60이고, 자, 요 행렬식의 값은 2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된다? 12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보기에 답을 고르라고 몇 번이 답이다? 요 2번이 답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5 곱하기 5 행렬의 행렬식을 적으려면 우리가 0이 최소한 4개가 들어있는 특정 행렬의 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기본열 연산을 우리가 요 4행을 5행에다가 더해줌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5행에 0이 4개 나타나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문제는 한양대학교 기출 문제인데, 자, 이와 같은 행렬의, 자, 행렬식이 0이 되도록 A의 값을 한번 정해봐라. 그랬다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요 행렬을 우리가 편의상 행렬 A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 A의 행렬식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자, 요거도 지금 5 곱하기 5 행렬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안 되겠죠. 자, 요거는 보니까 지금 0이 최소한 4개가 들어있는 어떤 특정 행이나 특정 열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지금 요 2행하고 5행을 여러분 보시면, 자, 요 2행하고, 자, 5행을 보면, 자, 요 2행하고 5행을 보시면, 지금 2행하고 5행에서 5행을 여러분이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요게 없어지죠, 요게. 그렇죠? 그러면 그 행과 행, 요 2행, 5행 연산을 통해 가지고 요 5열에 지금 요 1이 없어짐으로써 지금 0이 4개가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좀 어려운데 2행과 5행을 조작해 가지고 5열에 0을 4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작하냐면 우리는 이것은, 자, 2행, 자, 요 2행에다가 5행을 뺀다. 즉 5행을 마이너스 1배 해가지고 2행에다가 5행을 더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은, 자, 1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이제 5행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주면 1되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주면 여기 1되죠. 자, 요거는 그대로 1이고, 요 경우도 그대로 1이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요게 0이 되어지죠. 자, 0, 1, 3, 1, 빵. 자, 1, A, 1, 2, 빵. 그리고 빵, 1, 빵, 빵, 1.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요 5열을 우리가 기준하면 나머지는 다 빵이니까 요 5,5 성분의 대응하는 소행렬식 앞에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우리가 여인수를 생각했을 때에 플러스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1 곱하기 부호는 플러스고 1이 요 원소가 속해 있는 5행과 5열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무슨 소행렬식을 적어보자. 1, 1, 0, 1, 1, 1, 1, 1, 0, 1, 3, 1. 그 다음 1A, 1, 2죠. 1A, 1, 2.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또 요거도 4 곱하기 3이니까 행이나 열에 0이 3개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는 요 1행과 2행을 요걸 보니까 똑같은 숫자가 3개나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1행을 우리가 2행을 가지고 1행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데, 자, 요 1행에서 2행을 빼면 되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행에서 2행을 빼버리면 0, 0, 마이너스 1, 0이죠. 자, 2행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0, 1, 3, 1, 1A, 1, 2. 자, 요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 1행을 우리가 기준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1,1성분, 1,1성분, 1,3성분이니까 요 놈에 대응하는 소행렬식 앞에 붙는 부호는 플러스죠. 그렇죠? 자, 그래서 플러스니까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마이너에 속해 있는 1행과 3열을 제외한 자, 요 숫자들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1, 1, 1, 0, 1, 1, 자, 그리고 1A 뭐다? 2.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0이 두 개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죠.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요 1행과 2행이 지금 요 1이 두 쌍이 이렇게 1이 쌍으로 공통이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1행에서 2행을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는 그대로 붙여주고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적어주고 자, 1행에서 2행을 빼버리면 자, 1 되고 0 되고 0 되죠. 그죠? 자, 0, 1, 1. 자, 2행과 3행은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1행을 기준하면 요 놈의 부호는 1,1 승부니까 그 부호는 플러스죠. 그럼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고 그리고 1은 그대로 오고 1이 속해 있는 1행과 1을 제외한 자, 요 놈을 가져오면 되겠죠. 1, 1, A, 2.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것을 우리가 요 위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부호는 요게 마이너스 1이 되어졌고, 그 다음, 요렇게 곱한 값 요렇게 빼버리면 2-a가 되어지죠. 그러면 결국 요것은 a-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행렬식의 값이 0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기 위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자, 그렇죠. a의 값은 뭐가 된다?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답을 골라보면 4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수반 행렬의 지금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수반 행렬 우리가 뭐 adjoint of A, 자, 콩글리시로 바로 뭐 이렇게 되죠. 자, adjoint라고 하는 요 수반 행렬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차 정방 행렬 A의 원소 Aij에 이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를Cij라고 우리가 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 요 행렬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만을 모아놓은 행렬을 우리는 행렬 A의 여인수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책에 따라서는 여인자,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여인수든 여인자든 어쨌든 요 여인수를 모아놓은 행렬을 자, A의 11에 대응하는 여인수 C11, C12, 뭐 C1n 이런 식으로 각 행렬의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들을 다 모아서 만든 행렬을 우리는 뭐다? 행렬 A의 여인수 행렬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요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 자, 요 여인수 행렬에다가 전치를 붙여놨죠, 그렇죠? 요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을 우리는 행렬 A의 수반 행렬 이렇게 ADJA라고 쓰고 우리가 보통 adjoint 또는 adjoint A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 adjoint A 내지는 adjoint A라고 하는 것은 행렬 A의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뭐다? 수반 행렬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수반 행렬을 어디에 써먹는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랍니다. 일단 오늘 맛만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 A가 2, 3, 마이너스 1, 1, 2, 0, 4, 1, 2라고 주어질 때에 행렬 A의 수반 행렬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반 행렬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 각각의 우리가 원소에 대응하는 여인수들을 다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1,1 성분에 대응하는 우리가 여인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인수라고 하는 것은 소행렬식의 부호를 고려한 거죠. 그럼 부호는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여인수를 구할 때 수반행렬 앞에 부호를 붙인 게 여인수죠. 자, 그럼 우리가 1,1 성분에 대응하는 여인수는 자, 1,1 원소가 들인 1행과 1열을 제외한 요놈 가지고 즉 2,0, 2,1을 가지고 이렇게 소행렬식을 만드는데 그 부호는 뭐다? 플러스라는 거죠. 요 소행렬 앞에 붙는 부호가 플러스. 자, 그러면 2에서 0을 빼면 여기 2가 되어지죠.
자, C12는 자, 1,2 성분 요거에 대응하는 소행렬식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부호는 마이너스고, 자, 3이 포함되어, 자, 요 성분이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1행과 2열을 제외한 1041을 우리가 가져봐야죠. 1041을 가져봐야 한다. 자, 그래서 1에서 0을 빼면 1인데 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자, C13은, 자, 부호는 플러스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 있는 1행과 3열을 제외한 요거 가지고, 즉, 1, 2, 4, 1을 가지고 만든 소형유식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2에서 8을 빼는 게 이게 마이너스 6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C 이제 21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C23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C2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C23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보고 결과를 바로 적겠습니다. 요 값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자, 요게 6이 나오고, 요거는 8이 나온답니다. C의 3, 2를 계산해보면 요게 2가 나오고, C의 3, 2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나오고, C의 3, 4번 계산해보시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adjoint A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인수 행렬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5하고 6하고 8이죠. 자, 마이너스 5하고 6하고 8. 자,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자,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인수 행렬을 구했죠. 그럼 우리가 구한 요 여인수 행렬의 전치 행렬이니까 1행을 자, 요렇게 1열로 적어주고, 2행은 2열로 적어주고, 자, 요 3행은 3열로 적어줬을 때에 요렇게 구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뭐다? 지금, 자, adjoint A. 즉, 행렬 A의 수반 행렬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반 행렬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수반 행렬을 구해봤답니다. 자, 그러면 그 수반 행렬을 왜 구하는가? 자, 수반 행렬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구하는가?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adjoint A라는 행렬 A를, 자, adjoint A를 구해봤더니, 여기에, 자, 2 마이너스 5이, 자, 2하고 마이너스 5하고 2하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6, 8, 1. 자, 마이너스 6, 자, 8, 1. 이렇게 우리가 구했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행렬 A의 행렬식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행렬 A의 행렬식을 우리가 조사를 하면, 자, 3 곱하기 3은 우리가 막 크게 뭐 복잡한 게 아니니까 요 0이 포함되어 있는 요 3열을 우리가 기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속해 있는 행과 열을 빼버리면, 자, 1, 2, 4이죠. 그쵸? 사실은 우리가 아까 여인수 구해놓은 거 써먹어도 되는데 지워버렸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0은 쓰지 말고 요 1에다가, 자, 3행과 3열을 제외한 2, 3, 1, 2.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2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6인데 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플러스 6이 되고, 4에서 3을 빼면 1이죠. 그래서 행렬식의 값은 일단 7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이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행렬식의 역수의 값을 우리가 수반 행렬에다가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adjoint A에다가 우리가 구한 행렬식의 역수 값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즉, 7분의 1을 곱한, 자, 2,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8, 1. 자, 요 행렬이, 요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그쵸? 기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렬 A를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행렬 A에다가 지금 요 수반 행렬에다가,
자, 행렬식의 역수를 곱한 만큼을 우리가 요 행렬 A에다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수값이니까 자, 요 7분의 1은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요 값이 7분의 1이니까. 그리고 행렬 A가 지금 2하고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자, 1하고 2하고 0이고 자, 4하고 2하고 1이죠. 자, 여기에다가 요 행렬을 곱하는 거니까 7분의 1을 앞에 빼주고 자, adjoint A를 여기다 적어보면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곱해 보겠습니다. 자, 4되고 마이너스 3되고 플러스 6이 되니까 10에서 3을 빼니까 7되죠. 요렇게 곱해 보니까 마이너스 10되고 18되고 마이너스 8이니까 그 합하면 0이죠. 자, 4되고 마이너스 3되고 마이너스 1 되니까 역시 0이죠. 같은 방법으로 곱해 보면 이게 0, 7, 0, 0, 0, 7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 봤더니 이게 결국 1빵, 빵, 빵, 1빵, 지금 빵빵 1이 나왔죠. 즉, 3 곱하기 3 단위 행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행렬 A에다가 이만큼에 해당되는 행렬을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나왔다? 그럼 얘의 정체는 뭘까요? 그렇죠. 요건 행렬 A의 역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자, 행렬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행렬 A의 역행렬을 우리가 구할 적에 우리 앞에서 기본행 연산 가지고도 구해봤는데 수반 행렬에다가 수반 행렬을 행렬식의 값으로 행렬 A의 행렬식으로 나누어 준다. 내지는 행렬식의 역수값을 수반 행렬에다 곱해서 만들어지는 이것은 뭐냐? 얘의 정체가 얘는 바로 행렬 A의 역행렬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요거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깊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